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3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후쿠이 모임의 고문인 스기모토 카즈노리, 코하마 시장, 같은 모임의 모리모토 신지 회장, 귀국 납치 피해자인 치무라 야스시 씨 등을 만나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전면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와 3,584명의 서명부를 수령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치무라 야스시 씨는 납치 피해자 당사자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며 조기 해결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서 있었던 귀국 납치 피해자 치무라 야스시 씨와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무라 야스시 씨의 발언입니다. 저는 올해로 귀국한 지 23년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귀국을 해서 저희에게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납치 피해자에게는 전혀 진전이 없는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는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령화도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는 이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님밖에 안 계시지만 납치 피해자 본인 역시도 고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47에 귀국을 했습니다만 벌써 올해 70살이 됩니다. 그래서 북조선에 계시는 납치 피해자의 안부도 알 수 없으며 생존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그 관련성을 만들어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 이시바 일본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납치의원 연맹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관저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와 납치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후쿠다 장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코타 사키에 씨께서 나는 그런 말은 믿지 않는다. 메구미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3년이 지났고 치무라 씨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사키에 씨 혼자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납치 피해자 당사자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국가 주권의 침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조선과 협상 시에 반드시 이 문제를 언급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미국 측에 부탁을 한다고 하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지, 가장 바람직한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난 23년간 미사일 기술도 매우 고도화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선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섣불리 이에 임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주권의 침해인 이상 일본의 성과를 이루어야 할 일이며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치무라 씨께서 강연 활동과 계몽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문제를 풍화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 선거구인 토토리 현에도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가 계십니다. 역시 납치 피해자들은 일본 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유괴 사건이 아니라 국가 주권 침해라는 인식하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담당 대신과 함께 정부로서 총력을 기울여 맞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군마현과 산채 채취에 갔던 저희 체험을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관광을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일본에서는 봄이면 벚꽃놀이, 여름이면 해수욕,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온천 여행을 떠나는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과 함께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군마현의 한 농촌 마을에 갔습니다. 군마현은 일본의 간토 지방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이타마현, 서쪽으로는 나가노현, 북쪽으로는 니가타현과 후쿠시마현, 동쪽으로는 도지키현과 접하고 있는 내륙현입니다. 군마현은 일본 경제 활동이 중심지이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도쿄에서 약 100km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마현에는 국립공원과 국가지정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습지와 산맥이 조성되어 있어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군마현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지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명치시대의 군마현은 일본 제사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도미오카 제사장과 견직물 산업유산군은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산업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미오카 제사장이 견사시설과 고치창고는 같은 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군마현 각지에는 군마견직유산으로 불리우는 다양한 산업유산이 남아있어 일본의 전통적인 견직 문화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마현에는 현재 자동차와 수송기기, 식료품, 전기기기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일본 내에서도 장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군마현은 숙련된 기술이 발달된 다수의 전통 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공예품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군마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한 이유는 봄철 산나물 채취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북조선 출신의 한 부부가 조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부부를 만나는 것도 이번 여행의 목적의 하나였습니다. 이 부부는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면서 언젠가 자신들만의 음식점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며 자금을 모은 끝에 군마현에서 비교적 큰 건물을 구입하여 오랫동안 꿈꿔온 조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지역의 식품 상점에서는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상표 이름이 붙은 김치, 쬐기밥, 지짐, 벤또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이 뛰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는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행사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지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부는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로부터 자연공원에서 자라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연보호법이 엄격하여 소유자와 자치체의 허가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다름을 실감하면서 저희들은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에서 산나물을 채취하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이 자라고 있었고 저와 북조선 출신자들도 일본에 와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험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공원의 관리자는 우리가 산나물을 채취하여 음식을 만들 것이라고 하자 지금까지 이러한 야생풀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지역의 주민들이 채취하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북조선에서 살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시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찾아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산나물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일본에서의 생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요로우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조선 출신자들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서 이동의 자유와 발달된 교통망을 꼽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꿈을 이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일본에서의 생활의 큰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나물 채취를 마친 후 우리는 조선 음식점으로 돌아와 군마현의 명물인 소불고기를 먹으며 술과 맥주를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카라오케 설비가 있는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밤이 새도록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쯤 북조선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와 산들에는 다양한 산나물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봄에도 생존을 위해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북조선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들처럼 취미로서 산나물 채취를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군마현과 산나물 채취에 갔던 저희 체험을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다가 미국의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큰 관심의 하나는 당연한 일이지만 미조 관계, 미국 북조선 관계, 미조 협상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에 있어서의 휴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지 않은 시기에 이 두 개 지역의 휴전이라는 것을 좀 제도화 그런 것은 좀 안정화될 때는 당연하지만 미국 외교의 좀 중심 과제라는 것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시기에 동시에 북조선 문제도 외교 과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렇게 보는 미국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대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노벨 평화상을 좀 얻고 싶다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에서 휴전하는 것은 좀 실현되더라도 아직은 좀 부족할 것 같다. 거기에 북조선의 비핵화를 좀 진정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좀 확립하는 그런 미조 간의 협상 거기서 성과가 나오도록 한다면
그때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노벨 평화상 받는 것은 완전히 좀 얻을 수 있겠다고 확신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보는 그런 미국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시기가 올 때는 북조선에 대해서 대화 협상으로 제기할 가능성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때 북조선의 좀 태도 자세입니다. 작년 이후에 특히 러시아와 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특히 군사 협력 관계라는 것도 많이 진전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북조선이 대미 관계 개선, 정상화 그런 과제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 생각은 그렇지 않고 변함이 없이 북조선이 역시 트럼프 정권, 미국 정권과 협상으로 통해 어떤 성과가 나오도록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근거가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역시 러시아는 북조선에 대해 핵무기의 의사라는 것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조선의 불안감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 부족감, 미국의 이른바 위협에 대한 좀 자기 억제로 그런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핵무기 능력이나 러시아와 좀 협력이나 그런 거라면 역시 부족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미국에 대한 억제로 그런 것은 축구하기 위하여 역시 미국과 협상을 통해 뭔가 합의 되도록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역시 북조선이 현상하에서 생각할 때 자국의 안전에 대해 충분한 확신이라는 것은 가지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관계 개선, 미국과 하는 정상화라는 그런 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북조선 쪽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에 대한 협상 딜 고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생각을 할 때, 언젠가 모르지 않은 시기에 우크라이나 가자에서 안전적인 좀 휴전이 성립하고, 그리고 대북조선 정책이라는 것은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협상팀이라고 할까, 협상단, 그런 것을 만들고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언젠가 생길 것인데, 이런 거 이 두 개 조건이 나올 때는 북조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으로 좀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는 트럼프 정권이 뭐를 좀 북조선한테서 얻고 싶은가,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것을 북조선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얻고 싶은 거라면은
ICBM을 개발한 것은 완전히 동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조선이 갖고 있는 ICBM을 좀 삭감하는 그런 것을 좀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미국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대신에 북조선에 대해 뭐를 좀 트럼프 정권이 좀 줄 수 있는가? 그게 대해서는 아직은 모른다고. 아직은 좀 검토도 시작하기 전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두고 보자라는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워싱턴에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